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년 차에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이혼하고 엄마 집으로 이사를 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혼 후에 저는 엄마와 같이 살고 있는데 사실 엄마 집에 들어왔다기보다는 엄마 소유 건물에 엄마 찬스라는 이름으로 공짜로 들어와 산다는 말이 맞겠네요. 엄마의 유일한 재산이자 평생을 힘들게 노력해 모은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꼬마 빌딩이지만 자랑은 아니지만 월세 수익이 꽤나 좋아서 엄마 암 치료하면서 보험료 외에 들어가는 돈으로 요긴하게 쓰고 있답니다. 저는 결혼 후 엄마가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최초 진단 후 3년 후 상황이 좀 안 좋아졌죠. 그래서 엄마를 돌봐야 해서 합가에 살다가 시댁의 시커먼 속내를 알게 된 후 미련 없이 이혼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3년 전부터 암투병 중이신데 제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충격받으실까 봐 같이 살면서도 한동안 이혼한 걸 숨겼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 있는 게 아니니 놀라지 말라며 말씀드렸죠. 많이 놀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담담하게 그러시더라고요. 엄마가 이런 몹쓸병 걸려보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 평생 같이 살 사람이 너 힘들게 하는데 참고 사는 게 정답은 아니더구나.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일만 해도 짧은 게 인생 아니냐. 엄마 걱정할 필요 없어. 이혼이 대수니? 엄마는 네가 이혼 후회하지 않고 지금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엄마는 아직 투병 중이시고 예전보다 체력도 많이 좋아진 상태긴 해요. 하지만 중간중간 힘든 고비가 있으면서 아마 삶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외동인 저의 이혼이 엄마에게는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혼 얘기를 하지만 결혼 전부터 속물 같았던 시어머니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어머니의 그 속물 같은 면이 결국은 저 이혼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되었으니까요. 저는 결혼 전에도 그랬고 결혼 이후에도 저는 시어머니와 가깝게 지내지는 못했어요. 결혼할 때 우여곡절이 좀 많았고 결혼해서 나아지나 싶었던 고부관계는 늘 평행선이었습니다. 원래 아들 부부는 자기 아들이 잘났다는 법이라지만 우리 시어머니처럼 대단하게 아들 유세하신 분이 또 있을까 모르겠네요. 결혼할 때 얘기하자면 저도 할 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결혼 준비할 때 양가 부모 도움 없이 하나부터 10까지 우리 둘 자금으로 결혼 준비했어요.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저 같은 홀 엄마 밑에서 자란 여자에게 장가갈 줄 몰랐다면서 저를 며느리감으로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눈에 안 차니 예쁨 못 받을 건 감안하고 결혼하라고 으름장을 놓을 정도셨습니다. 너희 친정엄마한테도 말씀드려. 우리는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예단이고 예물이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도 지원해줄 마음 없어. 너도 알겠지만 내가 큰아들 장가 보낸 지가 2년도 안 됐어. 근데 또 기둥뿌리가 뽑히도록 퍼줘야 쓰겠니? 그거 감안하고 결혼하려거든. 니들이 어디 마음대로 알아서 해봐. 엄마, 사람 앞에 세워놓고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제가 뭐 엄마한테 집 해달래요? 형 장가 보내느라 우리 집 형편 여의치 않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우리 둘이 알아서 할 거지만 그래도 며느리 될 사람한테 예의는 지켜주셔야죠. 네가 엄마 입장이면 그런 말 못하지. 돈 번다고 네가 엄마 아빠한테 효도나 제대로 한 적 있어? 월급 가져오는 꼴을 한 번 못 봤는데 날름 장가 간다고 하면 어떤 부모가 오냐 그래. 얼른 가라. 엄마가 돈 대주마 하겠니? 게다가 하필 골라왔다는 신부감이 왜 홀엄마한테 자란 외동딸이야? 응? 네가 그 집에서 아들 노릇해야 하는 거잖아. 엄마는 내 아들이 장가가서 처가에 다 퍼주고 살까봐 그건 싫다. 저는 내놓고 어머니가 싫다고 하시는 이유를 들으면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히려 우리 걱정을 더 하셔야 할걸요? 지연이 엄마가 무시할 만한 사람 아니에요. 장모님 혼자 계시지만 사업하시면서 우리 집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저는 장모님이 오히려 우리 없는 집안이라고 결혼 반대하실까 봐 걱정인데 제발 뭐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때만 해도 남편은 저랑 결혼을 바라던 사람이었고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 대놓고 홀대하실 때 저 많이 감싸주긴 했습니다. 아무튼 자기 엄마가 결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거 몇 번 설득하다가 저렇게 저를 만난 자리에서 폭탄 선언하듯이 니들 마음대로 결혼해봐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엄마랑 살지만 엄마가 꽤나 잘 산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태도를 바꾸시더니 아마 남편에게 이런저런 저에 대한 여러 가지를 물으셨던 것 같아요. 상견례 때는 시집 오는 며느리 딸처럼 잘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우리 엄마 돈 많다는 거 아시고 결혼 허락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에서는 원래 혼수든 집 자금이든 모든 이것저것 남들 하는 만큼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극구 남편 쪽이랑 똑같이 도움 안 받겠다고 하니 엄마도 알았다고 하시다가 그대로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으라며 중요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현금을 주셨어요. 이 사실은 남편한텐 결혼 전부터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결혼을 허락한 이후에도 금전적인 도움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친정에다가 한 푼도 지원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제가 결혼 준비하면서 고군분투하는 거 보시더니만 이러셨죠. 엄마가 정말 아무 도움 안 줘도 되겠어? 도와줄 거 있으면 말해. 시댁에서 여의치 않아서 그러시는 거면 여의 있는 쪽에서 도와주는 거니 어떠니? 엄마 괜찮으니까 너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얘기해봐. 아니 엄마, 애초에 양가 도움 안 받고 알아서 하라고 하신 건데 왜 굳이 그래야 해. 걱정하지 마. 그 일량 잘 의논해서 준비 잘할게. 친정엄마는 정말 아무 도움 주지 않아도 되겠냐. 혹시 우리가 해줄 게 있다면 말해달라. 웬만한 건 너희 하고 싶은 대로 정해라. 이 정도의 말씀만 하고 빠지셨고 도움 안 필요하냐는 말만 간간히 물으실 뿐 일체 관여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도 쿨하게 자식 결혼에 간섭 안 하신다길래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간섭 안 한다는 건 시부모님 금전적으로 도움을 안 주겠다는 말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둘이 애써 대출까지 껴서 마련한 24평 20년 된 아파트에 와서는 하신다는 소리가 신혼집 마련에 기분 좋은 우리 두 사람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니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더니만 얻었다는 집이 고작 이런 집이니? 세상에. 나는 그래도 네 친정엄마가 조금은 보태주실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도 안 보태주신 거야? 딸이 이런 구축 오래된 아파트에 도배장판만 하고 살겠다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고? 아 참, 있는 사람이 더한다더니 너희 친정엄마 너무하시는 양반이다. 어? 그때는 저도 결혼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때였는데 어머니 말이 곱게 들리지 않고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는 어머니 말에 조목조목 말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머니도 처음부터 둘이 알아서 준비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이 정도 나이 됐으면 부모 도움 바라지 말고 알아서 할 나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 친정엄마한테도 마찬가지죠. 도움 안 받기로 했으면 철저히 우리 힘으로 하는 거고 우리 예산에 맞게 이 정도 집 얻는 거니까 우리 친정엄마가 보태줘야 한다는 말을 당연하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그랬더니 어버버거리고 대꾸를 못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친정엄마가 계속 도와주겠다고 하시다가 우리가 예산 때문에 이 집 얻은 거 보시고 속상해 하셨던 게 사실입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리 초라하게 시집가려고 하냐며 그냥 적당한 전세 아파트 얻고
옷도 사 입고 예물도 하고 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자라면 엄마가 보태주신다고까지 하셨어요. 하지만 시댁 생각하면 엄마에게 도저히 말이 떨어지지 않아서 제가 마다했습니다. 어찌 보면 결혼 전부터 이 집안 이상한 집안이라는 힌트가 많긴 했습니다. 결혼은 우리가 알아서 하라고 해놓고는 식장 정했더니 왜 어른들 의견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하냐는 둥, 웨딩드레스는 비싼 거 하지 마라. 몇 시간 입지도 않는 거 돈 몇백씩 써서 뭐하냐. 최대한 싼 거로 해라. 이런 간섭도 하셨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자는 웨딩드레스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간섭하시는 말에 제 돈 내고 제가 입는 거니 신경 쓰지 마시라 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결혼하고 설거지, 청소 등 살림하느라 손 망가져서 끼지도 않을 거고 반지 좋은 거 할 필요 없다는 말까지 하시길래 저도 폭발했었어요. 시어머니에게 화를 낼 수는 없으니 그 당시 결혼 앞둔 예비 남편에게 화를 냈죠. 도대체 내가 내 돈 내고 사는데 왜 저런 말 들어야 하냐고 화냈고, 남편이 자기 엄마에게 제발 간섭하지 말라고 따지면서 말다툼한 적도 있었습니다. 몰랐는데 시어머니가 푼수 같은 분이더라고요. 청첩장 나왔다고 드렸더니만 오밤중에 전화하셔서는 시부모 계좌가 없다고 난리치신 적도 있습니다. 모바일 청첩장에는 어머니 계좌 넣어달래서 넣었는데 종이 청첩장에는 왜 없냐고 난리를 치신 겁니다. 종이 청첩장에 남자 쪽 계좌만 써놓은 거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둘이 알아서 하려놓고는 시시콜콜 저에게 너무 간섭하셔서 남편과도 많이 싸웠어요.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어느 신부든 저 같았을 겁니다. 제가 남편에게 자기 부모님에게 결혼 준비하는 거 전달 제대로 해서 나한테 전화 오는 일 없게 해달라고 했었죠. 그런데 아마 남편과 시어머니가 다퉜는지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는 저에게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 왜 우리 아들한테 뭐라 하니? 진수가 회사 때문에 바빠서 연락도 잘 안 돼서 며느리랑 친해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연락한 건데 그게 그렇게 귀찮고 싫었어? 남자보단 여자가 꼼꼼하고 원래 결혼식은 여자가 다 챙기는 거라 더 잘할 테니 너한테 물어본 건데 그거 가지고 싸움을 해? 내가 아들 입 통해서 며느리한테 연락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어야겠니? 저도 회사 다녀서 바쁘고 근무 시간에 수시로 전화 받을 정도로 한가하지 않아요, 어머니. 남편은 영업직이라 여기저기 다니고 사람 만나느라 연락 안 되는 거고 저는 회사에 있지만 하루 종일 컴퓨터 두드리고 회의하는 사람이나 근무 시간에 핸드폰 못 들여봐요. 그리고 무슨 여자가 결혼 준비를 다 챙기나요? 저 일하는데 힘들게 하시지 말고 중요한 할 말 있으면 그냥 메시지로 남겨주시거나 어머니 아들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도 할 말은 하는 성격이라 시어머니라고 어려워하지 않고 할 말을 했죠. 그랬더니 아마 어머니가 예비 남편에게 저 되바라지고 못됐다는 말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결국 그 일 있고 제가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는데 남편이 계속 전화해서 미안하다, 자기 엄마가 다시는 전화 안 하게 하겠다 사과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바보가 아닌 이상 보이더군요. 결혼 전부터 시부모가 저러면 결혼 후에도 평탄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근데 주변 친구들에게 말하면 그냥 시부모 거리 두고 안 보고 살면 되지 않냐며 제 성격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저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과연 시어머니와 저의 관계는 좋아졌을까요? 과연 남편 말대로 시부모와 거리를 두고 살면 괜찮았을까요? 저의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그때가 시작이었다는 걸 나는 너무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인사하러 갔더니만 제 앞에 허연 봉투들부터 우르르 내놓으시는 시어머니.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이거 다 부조금 받은 건데 네 시아버지가 지금 일거리가 없어서 이게 죄다 빚이지 뭐겠니? 우리 앞으로 들어온 부조금은
니들이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저에게 본인들 경조사 축의금을 해결하라고 하시더군요. 황당했는데 남편이 제 눈치를 보더니만 엄마가 건네는 봉투를 받아들더라고요. 어머니는 조금도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으셨습니다. 결혼하고 보니까 시어머니만 별난 게 아니라 시아버지도 별나더라고요. 두 분 다 우리에게는 돈 없어서 못 도와준다고 하셨으면서 등산, 자전거, 골프, 헬스 등 이것저것 동호회란 동호회는 다 나가고 사람들이랑 친목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셨습니다. 남의 결혼식에 몇십만 원씩 축의금 보내시면서 말이죠. 두 분 다 스스로가 되게 호탕하고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꼰대셨죠. 특히나 시어머니는 여자는 결혼하면 시가가 최우선이다. 요즘 젊은이들 시댁에 시자만 들어가면 시집살이라고 하는데 그거 다 잘못된 거다 등 결혼하고 나서 저만 만나면 노래를 부르듯 얘기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하여튼 시어머니는 가족 단톡방이라면서 단톡방을 만들었고 이 단톡방을 통해서 이런저런 지시를 하며 시집살이를 시키셨네요. 결혼 후에 보니 남편의 시모의 애착관계가 좀 심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시댁이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음에도 결혼 후 인사드리는 거 가는 것부터 시작해 생신, 명절, 아무런 행사도 없으면 김치 새로 해놨으니 가져가라는 핑계로 우리 부부를 일주일에 한 번씩 불러드리곤 했습니다. 딱히 남편이 마마보이나 효자는 아닌데 어머니가 아들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게 문제였죠. 특히나 어머니는 유독 우리 부부가 친정엄마에게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신경 쓰고 매사 비교를 하셨습니다. 명절에 저희가 사들고 오는 선물은 그냥 고맙다고 하고 받으시면 될 일이지 꼭 이렇게 물으셨죠. 처가에는 무슨 선물했니? 홍삼 이거 비싼 거 아니냐? 니들 월급으로 사기 부담이었을 텐데 설마 장모한테도 똑같이 샀어? 그럼 남편이 또 제 눈치를 보면서 대답합니다. 엄만 뭐 그리 당연한 걸 물어요. 양가에 똑같이 해야죠. 하지만 어머니는 짐짓 못마땅한 표정으로 이러십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선물 사오는 것도 이렇게나 아까운데 네 장모는 좋다고 받기만 하겠구나. 아유, 처가에 돈이 많으면 뭐하나. 아니 돈이 많은 건 맞아? 니들 이렇게 사는 거 마음에 걸리지도 않는다니? 선물이나 받을 게 아니라 오히려 니들한테 뭐라도 해줬으면 좋겠구만. 우리야 능력이 없으니 그렇다 쳐도 네 엄마 건물에서 새까지 받는다는 양반 아니냐. 나는 우리 아들이 조금 턱이라도 볼 줄 알고 마음에 안 드는 결혼시킨 건데 너희 친정엄마는 참 뭘 모르는 양반이구나. 응? 이렇게 대놓고 우리 엄마가 저와 남편에게 도움이 안 된다며 은근히 눈치를 주시곤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만 모른 척했어요. 제가 일일이 말대답하고 그건 아니라고 내 뜻을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건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며느리가 살갑지 않아서 불만이라고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엄마를 잘 구워 삶아서 자기 아들 덕보게 해야 하는 게 저의 할 일이라고 하셨어요. 너는 시부모 집에 와서 매번 그리 뚱한 얼굴로 앉아있는 거냐? 내가 하는 말이 뭐가 마음에 안 드니? 그리고 내가 예전부터 신신당부했는데 너는 시어미 말을 우습게 하는 모양이구나. 내가 말했잖니. 너 친정엄마한테 잘 얘기해서 우리 아들도 네 엄마 건물에서 사장소리 듣게 뭐 하나 해주시면 얼마나 좋니? 그럼 지긋지긋한 월급쟁이로 안 살아도 되는 거잖아. 네가 친정엄마 좀 잘 구워 삶아봐. 네 남편이 편하게 살면 너도 좋은 거잖아. 그 말에 화가 난 제가 그랬죠.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하는 거 아실 텐데요. 그 정도 바라면 남편이 우리 집에서 대릴사위 노릇이라도 해야죠. 조금 잘하는 게 아니라 엄청 잘해야 우리 엄마도 사위한테 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 거 아니겠어요? 어머, 얘!
대릴 사위?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사위는 백년 손님이니 손님처럼 대해주고 귀하게 대접해줘야지. 너희 집에서 무슨 돌쇠처럼 부리고 사는 꼴을 보라는 거야? 내 아들이 그럴 수는 없지. 한층 모자란 너한테 우리 아들이 줬으니까 그만큼 너도 할 도리를 하라는 건데 너는 시어미 말을 대체 못 알아듣는 거냐? 응? 이건 뭐 대놓고 돈 내놓으라는 강도가 아니면 뭐겠어요? 남편이 더 안절부절 못하며 자기 엄마가 저에게 돈 얘기하는 걸 막았고 제가 몇 번 참았다가 폭발하니 나중에는 아예 시댁에 3번 갈 때 저는 한 번씩만 가고 어머니와도 거의 대화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으로 살면서 매번 남대하듯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늘 제가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곤 했어요. 친정엄마는 우리 시어머니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는 건 아셨지만 그래도 딸처럼 생각하겠다는 말에 속아 저 시집 보내신 건데 제가 차마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다는 걸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어서인지 아이도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애 가지라고 성화였지만 정말 맘대로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아기를 갖는 거더라고요. 그러니 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더 안 드셨을 겁니다. 아들은 아무 문제 없는데 제가 문제 있는 것 같다며 병원에 가보라는 말도 자주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와 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요. 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아도 남편과 문제 없으면 결혼 생활 문제 없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혼해 보니까 고부 갈등이라는 건 은근히 부부 사이도 갈라놓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남편에게 하소연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남편은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되는 갈등에 간혹 짜증을 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제가 말을 안 해도 결혼 이후 삶이 녹록지 않다는 걸 눈치채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단 한 번도 남편을 데려다 놓고 나무란 적은 없으세요. 오히려 친정에 가면 사위 대접해 주시고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미안해 저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차마 엄마에게 솔직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부 갈등 스트레스를 뒷전으로 미룰 만한 큰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직 환갑도 안 된 우리 친정엄마가 갑자기 암 진단을 받으신 건데요. 엄마가 오래간만에 찾아온 저와 남편에게 너무 담담하게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셔서 저는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지연아, 놀라지 말고 들어. 글쎄 엄마가 암이라는데 앞으로 니들 도움이 좀 필요할 듯 싶어서 오늘 불렀어. 수술도 해야 하고 항암도 해야 해서 말이야. 근데 엄마가 아무리 혼자 해보려고 해도 무리일 듯 싶어서 의논 좀 하려고 한다. 엄마, 암이라고? 아니 왜 엄마가 암이야?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데 암일 리가 없어, 엄마. 다른 병원 나랑 같이 가보자. 내가 다시 예약해 줄게. 아유, 그럴 거 없어. 엄마가 이미 서울에 있는 큰 병원까지 네 이모랑 다 다녀봤는걸. 근데 이게 유방암 맞대. 너무 걱정하지 말어. 이 정도 하면 요즘 암도 아니란다. 수술하고 항암하면 오래 산대. 그러니까 너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어. 다만 엄마 도움이 필요할 때만 조금 신경 써줘.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말은 저리하시지만 얼마나 혼자 속을 끓이셨을지 저는 알거든요. 저 걱정할까 봐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거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눈물이 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엄마보다 더 울고불고 난리치면 엄마 속이 어떨까 싶어 대놓고 슬퍼할 수도 없었어요. 이제 어쩌냐는 절망을 얘기하기보다는 괜찮을 거라는 희망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 괜찮을 거야. 내가 엄마 암 고쳐줄게. 요즘 암이 뭐 별거야? 내가 아는 직장 선배도 암 걸려도 3년 만에 다 나아서 쌩쌩하게 직장 생활 하더라.
그래, 엄마 괜찮을 거야. 수술 날짜 잡고 검사도 해야 해서 당장 다음 주에 병원부터 가야 하는데 엄마가 집이 머니까 너희 집에 며칠 있어야 할 때 싶은데 어떠니? 김서방 불편하지 않겠어? 불편하다니. 당연히 딸네 집에 있어야지. 그이도 당연히 와 계시라고 할 거야. 아예 엄마 짐 싸서 우리 집에서 지낼 생각하는 게 어떨까? 마침 손님 방에 침대랑 가구 다 있고 엄마 지내기 불편하지 않을 만큼 꾸며놓기도 했거든?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제 엄마 건강만 생각하자. 세월 앞에서 장사 없다는 말이 정말 맞는 건지 엄마가 암이라는 소식은 저를 며칠 동안 슬픔에 빠지게 했습니다. 언제까지나 건강하게 내 옆에서 잔소리를 할 엄마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암에 걸리나 싶어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가 힘들게 장사하시면서 건물주가 되셨지만 아빠도 없이 얼마나 억척스레 사신 분인지 저는 알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결혼 후 엄마와 오붓하게 여행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엄마랑 맛집 한 곳씩 도장 깨기 하자는 약속도 못 지켰는데 말이죠. 무조건 엄마는 내가 살린다는 결심을 한 저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당분간 엄마를 우리 집에 모시고 싶다고 했어요. 남편도 엄마 암 소식에 무척이나 놀랐고 당연히 제 뜻대로 하라고 했죠. 엄마 수술할 병원 입원하기 전에 엄마를 집에 모실 준비를 하느라고 나름 바쁜 시간을 보냈는데요. 엄마 때문에 정신없는 와중에 하필 주말에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아직 시어머니에게 우리 엄마 암 소식은 전하지도 않았었는데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실 거 들으니 벌써부터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도 엄마가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실 테니 언젠가는 말을 해야 하는 일이긴 하죠. 그 핑계로 시어머니가 호출해도 안 갈 수 있으니 엄마 암 소식 전하면서 당분간 모시겠다고 말할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가뜩이나 저를 마뜩짝해 생각하시고 신혼집도 좁다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데 이 집에 친정엄마랑 같이 지내겠다고 하면 당연히 좋아하지 않겠다 짐작이 되었죠. 그래서 남편에게도 미리 말해놨습니다. 만약 남편 엄마가 내 엄마 모시는 거 못마땅해 하면 당신이 나가서 당분간 어머니랑 같이 지내겠다고 하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멋쩍어 하면서 자기 엄마가 그렇게 이해심 없는 분은 아니라면서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가 와서 제가 엄마 암 소식을 전하니 예상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어머니, 사실 오늘 어머니 오신 김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요. 암이래요. 유방암 2기요. 당장 다음 달에 수술하고 항암도 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정신이 없었네요. 어머니도 친정엄마 암 소식에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머 세상에. 원래 우리 나이까지 암 안 걸리고 멀쩡하면 암 걸릴 일은 없다던데. 왜 너희 친정엄마는 치질이 복도 없으신 게니? 안 됐구나 정말. 남편 일찍 보내고 이제 딸 시집가서 본인 삶 살면 되는 시점인데 암이라니. 유방암 2기면 뭐니? 초기는 아닌 거지. 우리는 나이 많아서 치료도 힘들다던데 혹시 1년은 버틸 수 있다니? 언뜻 들으면 걱정 같은데 왜 어머니가 하는 말은 꼭 뭔가 삐딱선을 타는 느낌일까요? 어머니 위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제 할 말은 해야겠다 싶었죠. 글쎄요 어머니. 일단은 수술해봐야 아는 거죠. 암이라는 게 아무리 초기라고 해도 급격히 안 좋아지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당분간 엄마 치료 때문에 어머니랑 아버지 신경 쓰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 집에 엄마를 당분간 모시려고 해요. 아무래도 엄마 다니는 병원이 저희 집이랑 가깝기도 하고 엄마 아플 때 혼자 계신 게 제가 마음이 안 좋아서요. 어머니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어머니가 꼭 친정엄마를 모시고 지내야겠냐고 한 소리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러시더군요. 그럼 그래야지. 자식이라고는 너 하나인데 네가 모셔야 하지 않겠니? 나는 상관없다. 친정엄마 아파서 모시겠다는데 시어머니한테 허락받을 일은 아니지. 네가 엄마 당분간 잘 모시면서 병거나 해드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딸이 제일이구나. 너 보니 아들보다 100번 1000번 낫구나 싶다. 우리 집에 엄마 모시면 자기 아들이 장모 때문에 불편하다느니 장모가 아들 고생시킨다느니 말 나올 줄 알고 준비를 단단히 했는데 전혀 뜻밖에도 어머니가 흔쾌히 엄마를 잘 모시라고 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니까 순간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 집에서 엄마 당분간 지내시는 거 어머니는 이해하신다는 거죠? 어머 얘, 너는 내가 그런 이해심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니? 그랬다면 사람 잘못 봤어. 나 신경 쓸 거 없다. 안 싸던 쾌차하시라고 문자나 한번 넣어야겠구나. 그나저나 너희 엄마 돈도 많으신데 보험은 두둑하게 들어놓으신 거지? 아휴, 그래도 돈 없어서 치료 못하지는 않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어? 당분간 장사는 못하시겠구나? 네, 이참에 정리하고 건물 월세 관리만 제가 해드리려고요. 아무튼 어머니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분간 제가 시댁일 소홀해도 이해해 주셔요? 엄마 걱정까지 해주시는 모습 보고 어쩌면 시어머니가 나를 아주 미워하시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혼해서 처음으로 어머니랑 집에 있으면서 기분이 상하지 않은 유일한 날을 보냈습니다. 그날 자려고 누웠는데 생각이 많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엄마 치료도 걱정이 되기도 했고 막상 우리 집에 모시는데 엄마가 불편해하면 어쩌나 걱정도 되었고요. 또 시어머니를 내가 너무 나쁘게만 생각했나 보다 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어머니는 잘 키운 둘째 아들인데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해서 아무 준비 없이 결혼시킨 게 아마 마음이 안 좋으셨겠다 싶었고 며느리에게 아들 뺏긴 기분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 이해하는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며칠 후 저는 엄마를 우리 집에 모시고 왔어요. 엄마도 딸네 집에서 지내는 일이 마음이 영 편하지만은 않으셨는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말씀도 전했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고맙다고 하시면서 당분간 시댁 못 갈 것 같으면 시간 내서 시어머니께 선물이라도 하나 사다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 병원 입원하기 며칠 전 백화점에 들러 시부모님 건강기능식품을 큰맘 먹고 사서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에 홍삼을 좋아하시는데 특히 한 브랜드 제품만 고집하시거든요. 다른 홍삼 제품보다 확실히 비싸긴 하지만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선물 사서 가면 더 좋아하실 듯해서 나름 거금을 썼죠. 시어머니 댁에 도착했는데 마침 쓰레기를 내어놓고 계셨는지 문 밖에 재활용 쓰레기가 나와 있었고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초인종 누르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누구와 전화통화를 하고 계셨는지 뭐가 그리 즐거운지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어머니 통화하시는 거 끝나면 왔다고 말하려고 잠시 현관 앞에 서 있었죠. 그런데요.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걸 들어보니 내용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고생 끝이지. 우리 둘째 녀석이 창가 갈 때부터 내가 며느리 마음에 들어서 보낸 거 아니잖아. 그 집 엄마가 돈 많고 건물주라길래 눈 딱 감고 허락한 거 알지? 내가 생각보다 빨리 덕보게 생겼지 뭐야. 분명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나 더 들어보려고 하는데 저는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고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소름이 돋았다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네요. 글쎄, 한 1년은 걸리지 않을까 싶네.
원래 우리 나이에 그런 큰 수술하는 거 진짜 무리 가는 일이잖아. 내가 그래서 자기한테 전화한 거야. 몸 안 좋을 때 더 안 좋게 만들면 결국 명도 줄지 않겠어? 뭐? 안 된다고? 아이, 왜 그래? 내가 사람 죽이자는 것도 아닌데. 그럼 치기나 석류 같은 건 어떨까? 원래 유방암이나 자궁암 걸린 사람은 그런 거 먹지 말라며. 건강 위해서 드시라고 사다 주면 먹지 않겠어? 정말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어머니는 엄마 암에 안 좋다는 음식까지 사다 주겠다는 식의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마구 웃으며 하신다는 말이 더 소름이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나도 건물주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네. 언제든 안 사돈 죽으면 그 건물은 며느리 살살 구워 삶아서 우리 아들 몫으로 만들어놔야 하지 않겠어? 내가 그러려고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억지로 보고 사는 거지. 그때 저는 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엄마가 암에 걸렸을 때부터 한 번도 진심으로 걱정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앞에서는 엄마를 모시라고 걱정하는 척 해놓고 뒤에서는 엄마가 죽기를 바라고 계셨던 거죠. 이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저는 이 집구석에 오는 날은 오늘이 마지막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화통화하며 웃고 있는 시어머니 앞에 떡하니 섰습니다. 그러자 저를 본 어머니가 아이고, 뭐니나. 하시더니만 들고 있던 무컵을 놓치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너 여긴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니? 집에 어찌 들어온 거야? 사람이 인기척을 내야지. 인기척도 없이 들어와서 사람을 놀라게 하니? 저는 말없이 잠시 어머니를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그러다 어머니는 뜨끔하시더니만 너 어른을 왜 그렇게 보니? 왜 그래? 너 언제 왔어? 혹시 너 내가 전화 통화하는 거 다 들은 거야? 네, 제가 왜 이런 눈으로 보는지 어머니가 더 잘 아시겠네요. 저는 상관없으니 통화 마저 하지 그러세요? 우리 엄마 암투병 하는데 안 좋은 음식 더 물어보시죠. 아님 제가 찾아드릴까요? 어머니는 헛기침을 하시더니만 잠시 표정을 가다듬더라고요. 예!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뭘 들었든 그런 거 아니야. 내 말 듣고 다시 얘기해. 뭐가 아니라는 거죠? 어머니가 우리 엄마 빨리 죽어야 건물 차지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전에 분명히 들었는데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붕어처럼 입만 벙긋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더 물어볼 것도 없이 어머니에게 바로 이 집 며느리 그만두겠다 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네요. 저는 어머니가 우리 엄마 당분간 모시는 거 이해해 주시는 게 고마워서 오늘 선물까지 싸들고 왔는데 선물 사온 제 손목을 자르고 싶은 심정이에요. 우리 엄마 죽기 바라는 사람인 줄 모르고 참나, 내가 이런 선물을 사왔네. 그럼 그렇죠.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홀대했는데 진심으로 걱정할 리가 없죠.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래도 설마 하니 우리 엄마 건물을 탐낼 줄은 정말 몰랐네요. 정말 어이없다. 미안하지만 어머니, 저 오늘 이 집에 오는 마지막 날인 것만 알아두세요. 어머니 아들하고 이혼하고 어머니 아들도 돌려줄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시어머니는 순간 일이 단단히 잘못됐다고 느끼셨는지 나가려는 제 팔뚝을 잡더라고요. 이 아가, 어쩜 내 얘기를 그렇게 들어? 그런 거 아니야. 남들이 하도 건물주 사돈 부러워하길래 허세 한번 부려본 거야. 내가 미쳤다고 너희 친정엄마 건물을 욕심내겠어? 그 정도로 물정 모르는 사람 아니다. 아니요? 뒤에서 우리 엄마 죽기를 바라고 안 좋은 음식까지 갖다 준다고 한 거 보면 말 다 한 거죠. 어머니는 허세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엄마 죽기를 바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엄마 죽기 바라는 사람과 가족 이름으로 엮여서 살 생각은 없거든요. 남편이랑은 이혼할 거예요. 그런 줄 아시고 저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를 붙잡는 시어머니 뿌리치고 나오면서 남편에게 전화해서 당장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협의 이혼 안 해주면 소송 이혼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죠. 남편은 놀라서 집으로 득달같이 달려왔더라고요. 또 자기 엄마랑 무슨 일이 있었구나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하는 말을 듣더니 본인도 황당해하긴 했습니다. 그때 만약 남편이 자기 부모와 연을 끊겠다고 하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남편이 하는 말은 저에게 더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그러는 거 하루 이틀이야? 그냥 장모님 건물이 부러워서 그러신 거겠지. 단순한 마음에 장모님 잘못되시면 그 건물 우리 부부 소유되는 거니까 어디 가서 자랑하고픈 마음에 그러셨을 거야. 엄마가 그랬다고 이혼이라니? 말도 안 돼, 여보. 난 그런 이유로 이혼 못해. 당신이 한 번만 이해해 주라. 나도 장모님 모시는 거 이해했는데 당신은 우리 엄마 말실수 한 번 이해 못해? 시어머니 속내를 말실수로 치부하더군요. 이 사람도 내 마음을 이해 못하는구나 싶었죠. 그리고 부부 소유 건물이라니요. 은연중에 남편 놈도 우리 엄마 건물이 언젠가는 자기 것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더군요. 부부 소유라니? 정말 어이없다. 우리 엄마 건물에 당신 몫이 있다는 거네? 말실수? 당신은 어머니 본심이 말실수인 것 같아? 당신도 별 수 없구나. 똑같아. 적어도 이번 일만큼은 당신이 내 편을 들어줬어야지. 근데 어머니 말실수 용서하라고? 미안한데 난 그렇게 못하겠어. 이혼 서류 도장 안 찍으면 당신은 나한테 줄 위자료 두둑히 준비해서 소송 걸릴 준비해야 할 거야. 누가 돈이 많은지 당신이 더 잘할 테니 생각 잘해라. 남편이 밤새 저를 설득했지만 저는 이혼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팅겼지만 제가 변호사 상담까지 하는 거 보고 안 되겠다 싶었는지 협의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엄마 암투병 하는 동안 남편은 본가에 가 있었고 엄마에게는 한동안 이혼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사위가 엄마 불편할까 봐 당분간 시댁에 가서 지내기로 했다고 말씀드렸고 나중에 이혼하고 엄마 항암할 때 조심스레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제가 건강만 신경 쓰자고 해서 말씀이 없으셨지만 아마 눈치는 채고 계셨을 겁니다. 저에게 괜찮다, 내가 행복해야 한다고 하시고 이혼 사유는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이가 없이 남편과 속전속결로 이혼했습니다. 이혼한 지금이요? 너무 편하고 행복합니다. 살던 집은 처분하고 지금은 엄마 건물에 제 보금자리를 마련했는데 외롭기는커녕 하루하루가 즐겁네요. 우리 엄마 죽기를 바라는 소름 끼치는 그 집 엄마와 더 안 보고 살아서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엄마 암투병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엄마는 잘 이겨내고 계세요. 요즘은 저와 운동도 하고 시간을 보내며 하루하루 웃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씀하신답니다. 결혼 전 수많은 힌트에도 남편 하나 보고 괜찮을 거라 결혼했지만 저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파경을 맞았죠. 남편보다는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한 거고 어찌 보면 전 남편이 측은하기도 합니다. 자기 엄마 때문에 이혼하고 아직도 길을 못 펴고 살 테니까요. 그 집 엄마도 아들 이혼한 거 보면서 제발 느끼는 게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전 남편 엄마는 아들 이혼이 저 때문이라면서 제 탓을 하고 있을 겁니다. 혹시 시모에게 고통받으면 이혼을 생각하는 주부님이 계신다면 변하길 바라지 말고 기대하지도 말고 도망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나 자신을 살리고 시간을 아끼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저의 이혼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